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꼭 무언가가 나타나서 나를 흔드는 걸까? 왜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기회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로 나를 그렇게 깊이 실망시키는 걸까? 칼 융,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은 이 질문들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주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라고요. 모든 장애물, 모든 실망, 모든 고통의 순간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기회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신의 어려움을 바라보던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역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삶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혹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꼭 필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왜 융은 삶의 시련들을 우주의 선물이라고 보았는지 말이죠. 계속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채널의 모든 회원 여러분, 전자책을 구매해주신 분들, 그리고 플랫폼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융은 수십 년간 임상 현장에서 관찰했습니다. 가장 크게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들 안에 잠들어 있던 자아의 다양한 측면을 깨우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았다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부분들입니다. 넬슨 만델라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쓰디쓴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의 지혜와 자비를 품고 나왔습니다. 혹은 빅터 프랭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끔찍한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고 이후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심리학 이론 중 하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영웅적인 극복 사례가 아닙니다. 융이 말한 개별화 과정의 완벽한 예시들입니다. 개별화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시련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잠재된 힘은 도전 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큰 시험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거나 억압하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우리 성격의 모든 측면. 우리가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결국 가장 불편한 순간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고 스스로 놀란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은 적은요? 자신의 가치관과 어긋나는 결정을 한 적은요? 이런 순간들은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림자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그런 상황에 놓습니다. 이 숨겨진 부분을 통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한 여성 임원이 실직하면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취약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통제적인 아버지가 사춘기 자녀의 반항을 겪으며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조각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온전하고 진정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전반부를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외적인 성취, 사회적 인정,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정체성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주는 이 단단해 보이는 기반을 흔드는 시험을 보냅니다. 40살의 위기는 흔한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융은 이를 심리학적으로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묻는 시점입니다. 당신의 직함, 소유물, 성취를 모두 벗어나면 진정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보세요. 그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열정을 다시 발견했고 몇 년 후 완전히 새로운 비전으로 돌아와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이 시험은 사업적 성공이나 실패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성,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주가 우리가 의지하던 외부의 지지대들을 걷어낼 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성숙한 심리적 성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여정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가 모두 읽고 가능한 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큰 보편적 시험은 융이 대극과의 대면이라 부른 과정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만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오직 행복만을 쫓으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융은 인간의 정신이 본질적으로 양극성을 통해 작동한다고 발견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창조와 파괴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의 반대편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성적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 뜻밖의 사랑에 빠져 감정의 압도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강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우울증을 겪으며 취약함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끊임없는 신체적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포용하며 초월적인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우주는 이런 반대되는 면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가 바로 이 반대되는 요소들의 통합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인간 경험의 불가피한 측면들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들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고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대극의 시험은 종종 관계를 통해 찾아옵니다. 융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억누르고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통제적인 사람은 즉흥적인 사람에게,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자신 안의 측면을 보게 만드는 거울인 셈입니다. 파트너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진짜 시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부분은 갈등을 상호 성장의 기회로 바꿉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투사와 비난의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 원리는 모든 중요한 관계에 적용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일부를 비추어주는 가장 큰 스승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이런 관계들을 우리의 심리적 성장을 위한 실험실로 활용합니다. 세 번째 근본적인 시험은 융이 말한 개별화의 부름입니다. 진정으로 유일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는 초대입니다. 이 시험은 아마 가장 두려운 과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의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미지의 영역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부모, 사회, 집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주는 속삭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이라면 어떨까? 이 속삭임은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만으로 찾아옵니다. 계속 떠오르는 반복적인 꿈으로, 갑작스럽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다가옵니다. 반고흐는 이 부름을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경력을 포기하고 가난을 감수하면서도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칸디도 이 부름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인 비폭력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유명해지거나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진정한 자신이 되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은 늘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직 찾지 못한 용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오해받고 거부당하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개별화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이기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융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자동으로 세상에 더 큰 봉사를 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각 사람이 인류라는 퍼즐의 고유한 조각을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형태를 찾을 때 비로소 그 조각이 전체 속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자신의 독특한 봉사의 길을 찾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을 통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하며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르다는 것, 전통적 기대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우주는 우리 평생 동안 이런 용기를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개별화는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형태의 진정성을 요구합니다. 부모에게 반항했던 젊은이는 수십 년 뒤에 자신의 반항심에 다시 반항해야만 진정한 성숙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내면의 부름을 느끼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위험해 보여도 아마 그것은 우주가 당신을 다음 단계로 초대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융이 콤플렉스와의 대면이라 부른 것입니다. 콤플렉스란 우리의 의식적 허락 없이 정신을 지배하는 자동적인 사고와 행동의 패턴입니다. 모두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반응과 결정을 은밀히 좌우합니다. 열등 콤플렉스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합니다. 모성 콤플렉스는 영원히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거나 반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권력 콤플렉스는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만 안전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주는 특정 상황을 통해 이 콤플렉스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고 서서히 자동적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버림받음의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은 반복해서 자신을 떠나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족함의 콤플렉스를 가진 남성은 언제나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상황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 안에서 이 내면의 역동을 재현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이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 속 패턴을 깨닫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융은 콤플렉스가 보통 어린 시절 보호 메커니즘으로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오랫동안 활동하며 우리를 지배합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기 위해 완벽해야 했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완벽주의 콤플렉스에 갇혀 창의적 도전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이런 콤플렉스를 시험합니다. 완벽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찾도록 강요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체성의 일부로 여겨왔던 신념과 행동을 의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놀라운 자유와 에너지를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 패턴을 유지하는 데 쓰이던 엄청난 생명력이 이제 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목적을 위해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콤플렉스 너머로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음을 알기에 이런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매번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통합할 때마다 우리는 더 의식적이 되고 삶에 더 자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심오한 시험은 융이 셀프와의 대면이라 부른 과정입니다. 셀프란 자아를 넘어서는 성격의 조직 중심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스스로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개인사, 사회적 역할, 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셀프는 우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잠재적 존재 전체를 포함합니다. 아직 개발하지 못했거나 존재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측면들까지도 말입니다. 우주는 자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우리를 시험합니다. 기존의 통제와 예측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중대한 질병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통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영적 차원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강렬한 꿈이나 특별한 우연의 경험을 통해 현실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의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융 역시 이러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를 무의식과의 대면이라 불렀습니다. 극심한 심리적 혼란 속에서 미쳐버릴 뻔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지혜와 창조성의 원천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이론들이 탄생했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돕는 독특한 능력도 이로부터 나왔습니다. 셀프와의 만남은 거의 언제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어온 정체성의 경계를 훨씬 넘어 확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당신이 누구라고 믿어왔던 존재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은 전 세계 모든 영적 전통에 등장합니다. 융은 이를 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며 인간 정신에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침내 더 큰 차원의 자아를 받아들일 때 초월 기능이라 부르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양극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지적 지식을 넘어선 지혜에 접근하는 능력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차분하게 하고 영감을 주는 에너지,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감, 인간의 조건을 깊이 이해할 때 나오는 자비로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주는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 최고의 시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은 융이 말한 개별화된 인간,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실현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시험들에 어떻게 하면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융은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실천을 개발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꿈에 대한 주의입니다. 꿈은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의식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과 상황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꿈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그 상징과 감정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면 깊은 부분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 실천은 능동적 상상입니다. 이는 판단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환상, 통찰을 허용하는 작업입니다. 융은 이런 내면의 소통 공간을 마련할 때 삶의 도전들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귀중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동 글쓰기, 표현 예술, 사색적 명상 등도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는 능동적 상상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차별화된 기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중 자신이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는 기능을 더욱 다듬으면서 덜 발달된 기능들도 함께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적 민감성을 키우는 연습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분석적 사고를 보완적인 도구로 활용하며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융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긴장의 유지입니다. 상반되는 두 입장 사이의 긴장을 서둘러 한쪽을 선택하여 불편함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충분히 견디며 머무는 것입니다. 어려운 딜레마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빨리 결정을 내려 불확실성의 불편함을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융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때 이 양극을 모두 넘어 포용하는 제3의 길이 떠오른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애매함을 견디는 능력, 결과를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변화의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감정의 파도를 조종하거나 피하려 하기보다 그 위를 타고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은 관계 기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성 있게 연결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취약할 수 있고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공감할 수 있으며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관계는 이런 통합 능력을 연습하는 실험실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가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이 관점의 전환은 고난의 경험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개별화 과정이 결코 외로운 여정이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내면 작업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모두 공동체와 지지의 힘에서 큰 도움을 받습니다. 자격 있는 치료사와 함께 작업하고 개인 성장 모임에 참여하고 진정성 있게 vulnerable 할 수 있는 깊은 친구 관계를 맺는 것. 이런 연결들이 변화의 여정을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융은 또한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섬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화가 목적과 봉사로 연결될 때 그것은 자기 중심적 작업을 넘어 인류의 집단적 진화에 기여하는 일이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고유성을 포용하고 콤플렉스를 초월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치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개별화가 동시에 가장 개인적이면서 가장 보편적인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인류 모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울렸다면 이 관점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나눠보세요. 때로는 단 한 번의 새로운 시각이 우리의 시련을 놀라운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힘이 되어줍니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 충만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라고 초대합니다. 이 초대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